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극적인 부모 역할 AP Now 부모교육 AP 세미나 셋째 날입니다.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제4기 온라인 부모교육 AP Now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5월 3일까지 6회기가 시작됩니다. 주위에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꼭 소개를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공부했던 대화법, 협동심 구하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문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불편한가에 따라서 부모가 문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훈육을 하고, 자녀가 문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지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적정 의사소통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감정과 이야기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는 대안을 찾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 추후 지도를 합니다. 오늘은 책임감과 훈육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어떻게 길러지냐면요, 선택과 결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책임감이 길러집니다. 자, 훈육과 처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릅니까? 처벌도요, 훈육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야기해 주는 부정적인 훈육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지 않고도 훈육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구태여 처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벌은 그릇된 행동과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릇된 행동과 관련이 없는 특권이나 소유물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용돈을 줄여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연관성이 없는 것이죠. 또 그릇된 행동과 관련이 없이 규칙을 제시하거나 꾸짖고 애정을 처리하고 엉덩이를 때리고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회로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그 행동에 따른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 친구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약물 문제, 이런 사건, 폭력 문제,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나 행동이나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여과기로서의 부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친구 집에 자고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자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는 여과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친구의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은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이 없이 단 둘이만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부모가 있을 때 다음에 가서 외박하도록 이야기한다든지, 부모가 있는 우리 집에 와서 자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모가 미리 위험 요소에 대한 여과기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생각 가운데에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와 자기 존중감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용기를 낳고 용기는 긍정적인 행동을 낳고 긍정적인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데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고 품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운명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생각이 반복되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품성을 낳고 품성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상황이 요구하는 바를 알지 못해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 2장에서는 문제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을 때 적극적인 대화법을 통해서 지지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문제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을 때는 훈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훈육의 기초가 되는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훈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난번에 1장에서 참여와 존경, 존중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좀 2가지가 추가됐는데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릇된 행동과 연관성이 있는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절제된 힘. 다시 말하면 훈육을 작게 시작해서 점점 강하게 간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막 강하게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든지 그런 룰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훈육의 기본적인 3가지는 정중한 요청, 나전달법, 단호하게 지시하기.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이 시간에 동영상을 통하여 3가지 훈육 방법, 정중한 요청, 나전달법, 단호하게 지시하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Ramon.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to put your bike where it belongs, Ramon? You're so inconsiderate. You always put it where I have to drive. When are you going to start being more responsible? Influencing our children to change a misbehavior is not always easy, even for a police officer. And when we fall into the sort of disrespectful attacks that Carlos just did, we only make matters worse. After all, when kids feel punished and put down, they often rebel or look for ways to get even, ei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That means more misbehavior. A better approach is to ask respectfully for what we want. Sometimes kids misbehave because they don't know what we really want, and all it takes is a polite request to bring about change. Ramon, will you do me a favor? You put your bike back in the garage when you finish using it. This way I don't have to get out of my car and move it. Oh, okay. Thanks a lot, son. If your polite request gets results, be sure to encourage the positive behavior by complimenting the child. Ramon, I noticed you put the bike away in the garage. Thanks a lot, son. No problem. Of course, it doesn't always work out this well. Many times our kids seem to have memories like sieves, and nothing we say will stick. When that happens, we can use a firmer technique called an I message to help us get through. Remember, the key to discipline is to start gently and become increasingly firm as needed. 그렇습니다.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할 때에 처벌을 한다든지 나무랜다든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훈육 방법은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말을 아주 정중하게. 그런데 방금 이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 메시지가 전달하는 3 통로를 얘기했죠. 말과 어조와 신체 언어. 이 3가지가 일치되게 아주 단호하면서도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정중하게 딱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중한 요청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그 어떤 아빠는 아이들을 정중한 요청만으로 잘 훈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더 강한 훈육 방법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중한 요청으로 안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강한 훈육 방법이 나 전달법입니다. 너 전달법이 아니라 나 전달법입니다. 너 전달법은 네가 이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나 전달법은 네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나에게 어떠한 감정과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훈육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Ramon, I have a problem with you leaving the bike out. 아, Ramon, Ramon, I have a problem with you leaving the bike outside in front of the garage. I feel annoyed because I have to get out of the car and move it before I can park. I would like you to put it in the garage when you're done using it. Would you do that? Okay. Thank you. Again, if your child does comply with your request, it is essential that you acknowledge his effort with a thank you. This encouragement, as we will see in session 5, is vital for building positive behavior and a positive relationship. Now, to see why I messages are often so 예. 나 전달법은 첫 번째는 자녀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자전거를 타고 차고 안에 들어놓지 않고 차고 앞에 놓는 것이 아빠에게 문제가 된다.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먼저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 아빠가 짜증이 난다. 그 다음에 이유, 왜냐 하면 차에서 내려서 그것을 옮겨놓고 다시 또 차를 운전해야 되고 이렇게 번거롭고 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다음부터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보관하는 곳에 꼭 갖다 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자, 정중한 요청 나 전달법.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Ramon, the bike. Now. Oh yeah, I'll move it. 단호하게 지시하기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나 지금 당장 자전거 아주 몇 마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말, 그 다음에 어투, 그 다음에 그 신체 언어 이 세 가지가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화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단호함인 것이죠. 그래서 정중한 요청이나 나 전달법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은 지루하게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짧고 요령 있는 말은 좋은 감화를 끼칠 것이다. 만일 말할 것이 많으면 간단하게 자주 말하도록 하라. 이따금씩 흥미있는 말 몇 마디를 하는 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럼 우리는 부모 욕심에 훈육하는 김에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죠. 많이 이야기한다고 훈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짧고 요령 있게 간단하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한두 개씩 자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중한 요청 나 전달법 단호하게 지시하기로 되지 않을 때 마지막 가장 강력한 훈육 방법이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그릇된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한 번은 이 지하도를 지나가는 위쪽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를 제가 모르고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냈습니다. 제가 그 곳을 통과할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범칙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입니다. 자, 여기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에 관련된 한 아이의 재미있는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Austin, you know better than to draw on the walls. Uh-oh. Now go sit in that corner and think about what you've done. Oh, Mom, that's for little kids. Maybe you're right. How should I punish you instead? Maybe a spanking? Oh, that never works. How about no TV for a week? That's kitty stuff. I have an idea. Uh-oh. Now wash every bit of it off and be sure to clean up after yourself. Phew. This stuff is easier to get on than to get off. Austin? Over here, Mom, in the corner, thinking about what I've done. 재밌는 동영상이죠. 차라리 한 대 맞지 벽에 그린 낙서를 지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릇된 행동과 연관성 있는 훈육을 함으로 그 결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도를 위반함으로 범칙금을 물었을 때 얼마나 그 돈이 아깝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체험함으로 더 큰 사고,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행동을 교정할 때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벽에 그린다 하면은 그 그림을 지워야 한다 하고 이 양자택일의 논리적인 결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남인이가 그 차고 앞에 그 자전거를 세워놨을 때 정중한 요청, 나전달법, 단호하게 지시하기 이 세 가지 방법을 썼는데 효과가 없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더 강력한 훈육 방법은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입니다. 아빠가 어떻게 논리적인 결과를 부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amon, still seem to have a problem with you leaving the bike in the driveway. Oh, yeah, I'll move it. Tell you what, this time you can move it. From now on, you either put it in the garage on your own, or I'll lock it up for 1 week to help you remember. Sure. That sounds great. I'll go get my bike and meet you, Ben. See you at 5. Oh, no. 남인이는 차고 앞에 자전거를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 아빠로부터 정중한 요청, 나전달법, 단호하게 지시하기를 훈육을 들었지만 그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다음에도 또 차고에 자전거를 세워놨을 때는 일주일간 자물쇠를 채워놓기로 서로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남인이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타고 싶은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일주일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뼈저리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차고 앞에 자전거를 세워놓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 그릇된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이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훈육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결과의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조건부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조건부 선택은 긍정적인 행동을 낳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국을 하고 나면 내가 동화책을 읽어주겠다 하는 조건부적 선택. 다시 말해 먼저 하고 나중에 놀아라 하는 조건부 선택의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입니다. Jenny, time to put away your toys and take your bath. I don't want to take a bath. Will you read to me? Sure, honey, but you know the rule. When you've had your bath, then I'll read to you. But why do I have to take a bath?
Because staying clean is part of staying healthy, and I want my precious girl healthy. Now let's get going, or we won't have time for a story tonight.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 when-then choice is not a reward or bribe for responsible behavior. It simply takes two events that normally occur anyway and orders them so that the work has to be done before the play. Of course, with any type of logical consequence, kids may test us to see if we really will follow through with the consequences. For example, Jenny might have handled it this way. I don't care. I'm not taking a bath. If that's your choice, you'll have to go right to bed. Won't you read to me? You know the rule, no bath, no book. There are times when kids will defy the logical consequence to test you even further. When this happens, you'll want to have another consequence available as a consequence for ignoring the first consequence. Confused? Take a look at what I mean. I don't care. I'm not taking a bath. Okay, if that's your choice, you'll have to hop into bed and lights out. No, you can't make me. I'll read to myself. Jenny, I know this is frustrating for you, but the rule is that you may only read when you've taken your bath. Now you can either get into bed and I'll turn off the light, or tomorrow we'll have to start an hour early. You decide. No, you can't make me. Okay, Jenny, we'll start an hour earlier tomorrow. That's not fair. I don't want to go to bed an hour earlier. Well, nobody ever said. 예, 엄마가 전혀 화를 내지 않죠. 이 적극적인 부모의 역할 AP 나오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 부모의 이런 정중한 훈육을 통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벌과 다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도 더 효과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에 관련된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부모는, 민주형 부모는 어떤 규칙을 정할 때 부모와 자녀가 같이 규칙을 정한다고 그랬죠. 남인이 아빠가 남인이에게 자전거를 일주일 동안 자물쇠를 채워놓는다고 그랬죠. 한 달간 채워놓는다고 그러면 너무 길겠죠. 그럼 너무 또 훈육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도 동의할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을 같이 협의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과하는 논리적 결과에는 반드시 논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실천할 수 있는 선택권만 주어야 되고, 화내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조용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나서는 그 결과를 꼭 실행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시험해 본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고요. 논리적인 결과를 경험시킨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You can either start getting yourself up on time in the morning, or there'll be no dessert after dinner that night. You decide. 그렇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하고 간식을 안 주는 거는 상관이 없죠. 논리적 연관성이 없지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아이들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오히려 훈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If you said that getting up on time and no dessert are not logically connected, you're right. Let's see one that is. Matthew, you can either start getting yourself up on time in the morning, or you'll need to get more sleep by going to bed an hour earlier at night. You decide. 그렇죠.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1시간 일찍 자게 한다. 그건 연관성이 있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것과 후식을 주지 않는 것은 연관성이 없는 것이죠. Ben, either play without fighting or there'll be no football for 2 weeks. Do you understand me? 어떻습니까? Tim has come up with a good logical consequence, but his tone of voice and body language is so angry that it invites a fight. Let's watch it delivered in a firm yet calm tone. Ben, either play without fighting or there'll be no football for 2 weeks.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다 보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은 어디로 가고, 근데 왜 엄마 아빠는 화를 내는 거예요? 하고 논점이 흐려집니다. 훈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Alina, this is your final warning. Either turn down the 자, 문제 예방을 위한 대화입니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품성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마트를 이렇게 같이 가게 되면 꼭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마트를 가려고 했을 때 아이가 마트를 따라오겠다면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마트에 데리고 가겠다. 그러나 가서 뭘 사달라고 조르지는 말라. 그러면 데리고 가겠다. 미리 예방적 대화를 하고 가면 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예방을 위한 대화는 잠재적인 문제와 위험 요소를 찾아보고 생각과 감정을 미리 나누고 행동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 자녀가 얻게 될 인센티브에 대해 미리 말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서 장 보는 동안에 조용히 잘 놀고 있으면 마트를 빨리 보고 난 뒤에 공원에 가서 같이 놀다가 가겠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녀가 지침을 준수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문제 예방을 위한 대화에 있어서 폭력에 관련된 겁니다. 요즘은 참 예전에 저희들이 잘할 때는 그냥 싸우면서 큰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상처를 내어도 요즘은 부모들이 그 폭력 학폭위를 열게 하고 학교 폭력위원회를 열게 하고 그래서 전학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어느 정도까지 힘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적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About this family meeting to talk about fighting. Oh, Mom. It's okay, Ben. This isn't just about what happened the other day. We should have had this conversation a long time ago. Well, your mom's right. There are a lot of conflicting messages out there about when it's okay to fight and when it's not okay to fight. But we want you to be very clear about how our family feels about this. Maybe now we can talk about a few instances when you may be tempted to get into a fight. There are 5 steps to having a prevention talk with your family. The first, as we've just seen, is to identify potential problems and risks. The second is to share your thoughts and feelings about these problems and to acknowledge your children's thoughts and feelings. I like fighting with Ben. It's fun. Well, that kind of fighting is called roughhousing, and it's not meant to hurt anybody. But it's kind of a different thing when people are angry at one another and they just want to get their own way or they just want to hurt the other person. With so much violence in the world, I really do worry that even girls and women are too quick to strike out. As the family begins to share their concerns, this leads naturally to step 3. Generate guidelines for behavior through brainstorming and negotiation. Of course, any guidelines must be within limits that you as the parent can live with. So far, we agreed on several guidelines. We never hit someone first or attack them in any way. If someone tries to provoke us into a fight, we try to calm them down or walk away. The only time we fight is if someone tries to attack us, and it's in self-defense. And then we only use enough force to keep them from hurting us. We don't try to hurt them. What if they're bigger than us and start pushing us around for money or something? Oh, you mean bullies? Well, I think you should tell an adult then, maybe like a teacher or one of us. What do you think? The family continues to talk about potential problems and guidelines for behavior, trying to gain everyone's agreement whenever possible. If a unanimous agreement cannot be reached, the parents have a right and a responsibility as leaders in the family to make their expectations a guideline for behavior. With children who tend to test guidelines, you may want to use step 4 and establish logical consequences for violations, and perhaps when-then incentives. With more cooperative kids, you can skip this step and rely on the guideline itself as influence enough. Ben, what do you think would be a good logical consequence for getting into a fight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I don't know. Maybe staying home the next weekend? Well, I think it also depends on the situation. I mean, your school has a pretty strict policy on fighting, right? Well, then we better check to see what the consequences are first. Good idea. Plus, the biggest consequence of fighting is that you could get hurt. Especially with nowadays people are fighting dirty, I mean, using weapons and things. The family continues to discuss consequences, both logical and those that might naturally occur as a result of the misbehavior, adding anything that is decided to their list. Finally, step 5 is to follow up later to make sure that the guidelines have been followed,
and to enforce or add any logical consequences that may be necessary. 오늘 훈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내일은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먼저 이해하고 교정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광고 드린 대로 제4기 온라인 부모교육 AP Now 프로그램이 3월 29일부터 진행됩니다. 주위에 필요한 사람에게 링크도 보내주고 이 전단지도 보내주고 해서